대중이 기억하는 그의 이미지는 늘 한결같다. 개그맨 지상렬. 낡은 야구 모자, 푸근한 미소. 그리고 늘 술 이야기를 달고 사는 소탈하고 정 많은 동네 아저씨. 그는 방송에서 자신의 소박한 삶과 때로는 망가지는 듯한 루저 캐릭터를 거리낌 없이 활용하며 서민적인 친근함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대중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내기에 충분했다. 그의 실제 자산 규모와 월 수입이 서민적이라는 단어와는 차원이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상렬은 철저히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하는 연막 작전을 펼치면서 뒤로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자산을 증식시켜온 재테크의 숨은 고수였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의 겉과 속이 180도 다른 이중생활과 그가 구축한 견고한 재산의 성벽을 파헤쳐보고자 한다. 지상렬의 재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부동산 자산이다. 그의 주거주지인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초호화 아파트와 서울 강서구의 알짜배기 스튜디오 아파트가 드러나면서 그가 단순한 방송인이 아닌 치밀한 자산 관리자임을 입증했다. 지상렬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의 모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최소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가 송도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였을 때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송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투자를 망설였지만 지상렬은 정보력과 배짱으로 이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방송에서 항상 술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의 술자리는 단순한 유흥이 아니었다. 이는 곧 고급 정보 수집 현장이었다. 지방건설업계 관계자, 도시계획 전문가 등과의 술자리에서 얻은 송도 국제도시의 장기개발 계획에 대한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10년 전 과감하게 투자했고 그 결과 3배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 그의 겉바속 초기 이미지 뒤에는 송도 개발 지도까지 꿰뚫어보는 냉철한 투자자의 눈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송도 거주지 외에도 지상렬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또 다른 스튜디오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역시 현재 시세가 10억 원을 호가하는 알짜 매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주거 목적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위한 투자로 해석된다. 방송 활동의 부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그의 치밀한 노후 대비 전략의 일환이다. 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지역개발 정보와 임대 수익률을 고려한 이원화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지상렬의 부동산 규모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은 그의 연간 총수입이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그의 활동 스펙트럼은 그를 지상렬 1인 기업이 아닌 지상렬 이동식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불리게 한다. 지상렬은 공중파, 케이블, OTT 등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출연하며 다작 배우 못지않은 활동량을 자랑한다. 그의 방송 1회 평균 출연료는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가 1년에 최소 80회 이상의 방송에 출연한다고 가정했을 때 방송 출연료만으로 연간 약 7억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장기간 DJ를 맡아온 라디오 프로그램의 고정 수입 약 2억 원이 추가된다. 이는 그가 자신의 캐릭터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대중의 피로도를 관리하는 노련한 자기관리의 결과다. 지상렬의 수입 구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튜브와 광고 수익이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면 지상렬은 3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며 월 평균 2천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의 막걸리 마시는 영상, 고독한 일상 등이 오히려 대중에게 날 것 그대로의 진정성으로 다가간 것이다. 지상렬은 농심, 에이스 침대, 정관장 등 프리미엄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형 브랜드들과도 계약을 맺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광고 모델로서의 활약이다. 건당 광고 모델료는 3억에서 5억 원 수준.
그의 소박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연간 최소 2에서 3개의 광고 계약만 성사시켜도 추가로 1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 방송, 라디오, 유튜브 광고 수익을 모두 합산하면 지상렬의 연간 총 수입은 최소 15억 원에서 2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누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의 막대한 금액이다. 이는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이나 톱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그의 망가진 아저씨 캐릭터는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으며 대중의 눈을 속이며 재산을 축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상렬의 재산 증식은 단지 높은 수입 때문만이 아니다. 그의 핵심 경쟁력은 실패조차 자산으로 바꾸는 놀라운 계산적인 전략에 있었다. 지상렬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치명적인 과오가 있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연예인에게 활동 중단과 영구적인 이미지 타격을 입히지만 지상렬은 달랐다. 그는 사건 이후 스스로를 더욱 추락한 루저 캐릭터로 포장하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기 비하 개그의 소재로 거리낌 없이 활용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대중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오히려 재기에 성공한 인간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놀랍게도 그의 출연료는 사건 이후 오히려 더 높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는 최악의 실패마저도 웃음과 진정성이라는 콘텐츠로 전환하는 지상렬 특유의 천재적인 재기 전략이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지상렬의 재산 관리 전략은 과시하지 않고 숨기고 장기적으로 준비한다는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된다. 그의 수입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와 고금리 저축으로 직행하여 노후 자금으로 축적되었다. 최근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스타트업으로까지 확장하며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소문이 무성했던 IT, FB, 환경 관련 스타트업 3곳에 초기 투자를 단행했다. 이 중 한 곳은 현재 기업 가치가 수십 배로 불어나면서 지상렬의 숨겨진 재산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 역시 그의 술자리 정보 수집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술자리는 인맥 관리와 동시에 정보의 선점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였던 것이다. 지상렬은 방송에서 자신을 경제관념 없는 술 좋아하는 아저씨로 묘사하며 대중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었다. 이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자산과 영향력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다. 그의 소박함은 철저히 계산된 인간미였고 그의 주사는 치밀하게 관리된 캐릭터였다. 사람들은 내가 술만 마시는 줄 알지만 사실 나는 술잔 속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 모든 것을 압축한다. 그게 나의 계산법이에요. 이동건의 이 말은 지상렬이 단순한 예능인이 아니라 대중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냉철한 전략가이자 경제 흐름을 읽는 자산가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자신을 루저처럼 보이게 연출함으로써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역설적인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다. 지상렬은 대중이 원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완벽하게 설계한 이 시대 가장 영리한 개그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의 술잔 속에는 술이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과 수십억 원의 계산서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